안녕하세요, 개나 예지입니다. 와, 오늘은 문헌정보학과 학과 소개 학과를 찍어보려고 예지님을 모셔봤는데요. 문헌정보학과 하면 뭔가 책의 수호자, 막 책벌레들의 모임, 막 이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 막 커서 사서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책은 여기 있단다, 이 책을 추천한단다,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어떤 편견과 오해들을 듣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보통 저 문헌정보학과 다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진짜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아예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미안한데 문헌정보학과가 뭐 하는 학과인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너 책 읽는 거 좋아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책과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저희는 책 안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는 아니고 그 책이든 아니면 디지털 형태의 자료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하고 뭐 보관을 해주기도 하고 그걸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라서 책 안의 내용과 뭐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랑은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합쳐져서 좀 문헌정보학과 애들은 다 책 좋아하니까 좀 조용하고 정적이다 이런 편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지님은 책을 안 좋아하시나요? 저요? 저는 좋아하진 않죠. 사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동기들도 보면 책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헌정보학과가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무엇을 배우는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가장 먼저 들어오면 문헌정보학의 기초랑 정보문화의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문헌정보학의 기초는 이름 그대로 문헌정보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보문화의 역사는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배울 때는 그 학문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문헌정보학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론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책이나 뭐 다른 정보들도 많지만 책도 있고 뭐 영상 자료도 있고 전자책 같은 자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자책이나 영상 같은 걸 직접 저희가 만들어보는 그런 과목을 배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과목을 통해서 문헌정보학과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뭐 사서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독서지도론이나 그리고 진짜 사서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책을 분류하는 그런 정보자료 분류론 이런 과목도 배우고요. 문헌정보학과가 문헌과 정보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다 보니까 정보학의 이해 같은 정보학과 같은 그런 곳을 배우기도 하고 조금 더 들어가서 정보하면 빅데이터가 요즘 핫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랑 관련된 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목, 빅데이터를 가지고 색인하는 과목 이런 것도 배웁니다. 굉장히 굉장한 학과. 인문대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빅데이터까지 다루신다고 하면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생 문과인 사람이라 숫자에 좀 약해요. 근데 아무래도 완전 100% 문과인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수학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들어봤는데 이 거친 4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 꿀팁이나 학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문헌정보학과는 아무래도 다들 처음 접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완전 실제적인 그런 걸 배우는 학문이라 용어에 대한 걸 많이 배워요. 사실 용어는 진짜 생 암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에 약해서 전공에 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교수님 강의 때 한번 이제 열심히 들어두고 그다음에 혹시 녹음이 가능한 강의라면 녹음을 해뒀다가 다시 그걸 들으면서 제가 따로 교재를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 교수님의 PPT를 다 적으면서 거기에 교수님 부연 설명까지 적으면서 제가 정말 책을 만든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에는 그냥 A4에 용어와 관련된 설명을 적어두고 시험 보듯이 제가 한번 그 용어를 다시 말해보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퀴즈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사실 공부를 너무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학점을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과 생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헌정보학과는 되게 정적이고 조용하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도 들어오기 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기들 다 너무 웃기고 재밌고 학과 행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선배님들도 되게 저희를 좋아하셔가지고 간식 사업 때 푸드트럭을 그냥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교수님들 자체가 문헌정보학에 되게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학생들 신경도 엄청 많이 써주시고 먼저 취업을 하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진로 관련 특강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교수님께 상담 요청하면 정말 잘 들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학과생활 너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끈끈한 학과네요. 재밌겠다.
선배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네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4년 동안 문헌정보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디 쪽으로 취업을 하는지,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처럼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정사서 2급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서 공무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라도 그냥 사서로 일하시는 그런 쪽으로 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 교직기술을 하게 되면 사서 교사 쪽으로도 나갈 수 있으세요. 또 정보학 쪽으로 나가고 싶다 하시면 정보 전문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으시다 하면 빅데이터 쪽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직업 쪽으로도 나아가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정보는 진짜 어떤 기업이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헌정보학과의 진로가 사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보가 있는 어디에든 갈 수 있는 정말 폭넓은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복수 전공은 어디로 많이 하는 것일까요? 네, 일단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국어국문학과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문헌정보학과에 연관돼서 국어국문을 하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저는 제가 흥미 있는 그쪽을 선택을 한 거고, 사실 보통 친구들 보면 일단 경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기업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뭐 그런 쪽을 배우고 싶어 해서 경영 쪽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아예 파이썬 같은 그런 걸 다루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T 미디어 공학과 이쪽으로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정보 쪽을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 통계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헌정보학과를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생 분들이나 새내기 분들이 준비하고 오면 좋을 만한 것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일단 사실 문헌정보학과는 고등학생들이 접하기는 좀 힘든 학문이고 다들 처음 보는 학문이고, 또 그래서 그런지 혼자 뭔가 공부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분들께 들어오기 전에 문헌정보학과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많이 놀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다 하면 제 생각에는 문헌정보학과가 정말 책 이렇게만 생각하고 오셨다가 뭐 제가 말씀드린 정보 쪽이나 빅데이터 쪽을 배우기 시작하면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문헌정보학과에서 이런 것도 배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그 학교 커리큘럼, 문헌정보학과 커리큘럼도 한번 확인하시고, 빅데이터 관련된 건 요즘 유튜브로도 되게 가볍게 접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문헌정보학과에 대해서 좀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사실 저도 문헌정보학과는 책 이렇게만 생각하고 왔다가 정보학이나 빅데이터 쪽도 배우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또 학과에 대해서 애정이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문헌정보학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문헌정보학과에 꼭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랬지만 고등학생 때는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와서 재미있는 내용 배우고 또 학과에 잘 맞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험생분들도 물론 공부하느라 바쁘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흥미있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도 해보시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과 소개 학과 문헌정보학과에 대해서 찍어보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예진님께 빨리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네, 저는 YEYA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큰 카테고리라고 하면 대학생 브이로그 이런 느낌인데 소소한 제 일상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영상 한 번씩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의 일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많이 놀러가 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